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고민이 뭐니 진행을 받게 됐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재테크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그리고는 금융 쪽으로도 동시에 컨설팅이 가능한 한충희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충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재테크 노하우 먼저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TV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사회초년생 혹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데 요 정도의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이미 20년, 30년 차 되신 분들조차도 쓸 수 있는 딱 두 가지 핵심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권하는 건 딱 3개 통장만 쓰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하는 월급 통장, 네. 두 번째는 소비용 통장, 세 번째는 자산 통장. 딱 3개면 끝나요, 사실은. 그러면은 일단은 핵심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랑 그 다음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품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네. 재테크가.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청약 통장하고 ISA 통장은 사회초년생이든 또는 뭐 10년 차든 필수템. 그러니까 청약 통장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돈을 한 1,000만 원 넣어놨는데 네. 나는 점수가 안 된다. 이 애물단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 진짜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3가지 길이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민영주택하고 네. 국민주택, 네. 흔히 말하는 공공주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민영주택은 그냥 개설만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공공주택으로 가겠다. 40제곱미터 이하 면적 같은 경우는 납입 인정 횟수를 따지거든요. 아, 몇 번을 넣었느냐. 얼마를 넣었든 상관없어요. 네네.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형 평형은 네. 오히려 이제 큰 돈을 넣는 게 좋은지. 인정 금액이 중요하죠. 누적된 금액. 결국 청약통장 가입하실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통장을 3개로 나누는데 이걸 자산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꾸준히 돈을 모으고 투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BJ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정성컴퍼니의 대표 박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컴퍼니에서 송화 대리로 하고 있는 송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은 정성그룹이 지금 핫합니다. 매출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일단은 매출은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800만 개,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거의 파이로선 최대치의 파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800만 개를 찍어도 돈이 조금 안 된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들을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두 분의 머니 고민, 박퍼니님의 고민. 일단은 뭐 돈이 안 보인다. 정성컴퍼니가 저희가 초기잖아요. 초기. 네. 그러면 초기에는 투자금이 되게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투자 비율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옵니다. 저 수입과 지출, 일단은 수익이 앞자리가 4고요. 지출도 4입니다. 남는 돈이 아프리카 TV 내에서도 콘텐츠에 투자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또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정성컴퍼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콘텐츠로서 올인할 생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올인을 하고 있고 네. 투자금이 거의 이제 계속해서 추가된 거 포함하면은 지금 1억 6천, 1억 7천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성컴퍼니가 성공을 해서 더 확장이 됐을 때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개개인의 성장을 이뤄서 회사의 성장을. 아이, 너무 그렇게 아니, 저기 아니. 지금 나와 있잖아. 건물 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의 성장인 거죠. 건물을 사야 거기다 신사옥을 이제 짓는 거죠. 정성컴퍼니. 일단 재테크 목표 자체가 부동산을 사는 것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뭐 돈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조금 제가 세율이 50%라고 봤을 때 한 달에 5천만 원 수익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송아님 지출 내역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 한번 띄워주세요. 일단은 송아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수익과 정성컴퍼니 컴퍼니 수익이 저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남지. 지금 송아님 지출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그쵸? 저도 좀 약간 버는 것보다는 일단 퍼주는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멘토님이 보기에 네. 솔루션이 있어 보이는지. 두 분의 솔루션이 너무 달라요. 공통적인 솔루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일단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은 전혀 안 보여요. 아, 사업에만 집중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하는. 다른 건 모르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현금 흐름과 자산 두 가지에 대해서 밸런싱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밸런싱이 좀 안 맞아요. 어떤 밸런싱이요? 10억을 가진 분이 매달 500만 원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이거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비거죠. 그런데 10억 가진 분이 50만 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우리가 재테크할 때 목적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가진 게 없는데 버는 수익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밸런싱. 월간 현금 흐름은 엄청 좋은데 네. 쌓여진 자산은 오히려 지금 집 문제도 생겼고 또 사업 어, 투자도 네. 하고 사업 있고 투자도 또 이제 열심히 모으고 계시지만 또 워낙 씀씀이가 크시니까 인자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전문가님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뭐 투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본인의 주머니도 챙겨야 된다. 내실 챙기셔야 돼요. 네, 지금. 그리고는 조금 네. 자산을 쌓아둬야 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송환님한테는 또 월간 현금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재테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또 깨진 거죠. 네. 자산에서 깨졌죠.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송환님 같은 경우는 옆에 누군가가 컨트롤러가 좀 있어주는 게 좋은데 네. 때로는 엄마가 하셔도 돼요. 이런 건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 재테크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뭐 안 권하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단순히 이자가 나오는 예금 적금 이거 말고 좀 더 우리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방송을 평생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런 현금으로 꾸준하게 뭔가 자산 활동도 하면서 자산 투자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마인드 관련돼 가지고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좋은 거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기타 재테크든 그래서 전문가 만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뭘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은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내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송환님은 현금 흐름이 좋은데 자산 누적이 안 돼 있고 재테크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박퍼니님 같은 경우는 경영자이면서 BJ시니까 본인의 내실을 기반 다지면서 이제 추가로 가는 부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두 분은 정확하게 사업자고 영향력 있는 사업자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재테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박퍼니님 같은 경우는 경영 자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영 자문을. 네. 근데 그분들이 근데 인터넷 방송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텐데. 본인이 빠르게 진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오히려 더 밀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실 분이 크루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다면 자문을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송환님은 월세를 만드셔야 돼요. 월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죠. 당장 월세 만드는 거는 부동산이 있을 거고 먼 훗날에 월세를 만드는 건 이제 연금보험이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연금이라는 것들. 근데 지금은 연금은 좀 빨라요. 그냥 월세 만드는 걸로 하시는데 이런 빌라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당장의 큰 수익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관리가 편하실 것 같아요. 월세 얼마쯤 비용이 되셨던 것 같아요. 월세 100이 넘어가네요. 지금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 정도로 충분하시면 다른 데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내 오피스텔을 사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게 주택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 쓰더라도.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가입하세요. 두 분 가입하세요. 네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청약통장이 빚을 바라는 거죠. 어떻게 빛을 무주택자일 때. 무주택자. 그런데 오피스텔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내 주택은 해결됐고 월세 어차피 은행으로 나가나 집주인한테 나가나 똑같은 거니까. 와, 좋다. 아니, 제 질문은 아니고 그 아까 대표님이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자산을 불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 몇 가지. 박퍼니님 같은 경우는 일단 모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계정과 개인 계정은 두 분 다 똑같이 분리하셔야 돼요. 내가 쓸 돈을 CMA 원 통장에 아까 제가 소비용 통장이라고 했죠. 거기다 넣으세요. 네. 그걸로만 소비용 통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힘드실 거예요.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자산 통장으로 가야 되고 사업에 필요한 것만 따로 떼셔야 돼요. 두 분은 그 사업 계정이 너무 모호해요. 지금까지 하나로 퉁쳐져 있거든요. 안 좋아, 정말 안 좋아요. 방송이 망해도 먹고 살 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빨리 만드셔야죠. 이거 좋은 얘기다. 그럼 전 돈을 모아놔야겠네. 네. 결국에 조금은 그게. 모으셔야 돼요. 조금. 예, 큰 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으면서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네. 또 컨텐츠도 만들고 하고. 와, 그게 진짜 네. 힘든 건데 어쨌든. 일단 오늘 저희가 소감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고민거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해결책으로 내준 솔루션 꼭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정립을 하고 간다. 용기가 좀 북돋아진 것 같고 뭔가 좀 유익한 시간이어서 제 정성 컴퍼니 운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정성 컴퍼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충희 작가님과 그다음에 퍼니님과 송아님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네.